전국 단위 관광객들이 전남을 찾으면서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연일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2주 더 연장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남 지역 버스터미널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버스 전체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44.8%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흥 지역에서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지역 농어민들의 피해가 커진 가운데 고수원 피해를 본 완도 전복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 방송사가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전국 단위의 관광객들이 전남을 찾았습니다. 그 여파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역 곳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 동부권의 경우 연일 신규 확진자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말 외출이나 타 지역 방문은 반드시 삼가셔야겠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19일 24시 기준 전남 동부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7명 발생했습니다. 순천 10명, 여수 5명, 광양 2명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순천에서는 광주 가족 모임이 다녀온 일가족 2명이 확진됐습니다. 용인 입시학원 집단 감염으로 1명이 확진됐고 충남과 경남 지역 가족과 접촉한 확진자도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여수에서는 가족 감염과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례로 4명이 확진됐습니다. 타 지역민과 접촉하면서 확진된 게 대부분입니다. 최근 7일 사이 전남 지역 신규 확진자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2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구 10,000명당 발생률은 13%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부산이나 경남과 비교했을 때 신규 확진자 발생이 적은 편이지만 이달에 발생한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19일 24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방침을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 그 외 지역 3단계가 유지됩니다. 사체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휴가철이라든가 광복절 여파로 이렇게 감염 확산이 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 개학철이라든가 이렇게 휴가철에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단계 연장에 따라서 사적 모임을 직계가족 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는 안으로 지금 갖고 있고요. 광복절 연휴 기간 전국 단위 관광객들이 전남을 방문하면서 타 지역민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방역당국은 주말 불필요한 외출이나 타 지역 방문은 반드시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홀덤펍 업주와 손님 등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으로 유흥시설로 분류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추가적인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남 지역 버스터미널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자료를 보면 현재 도내 버스 여객터미널은 48곳이며 이 중 43곳이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구 감소로 승객과 유동 인구가 줄어 터미널 내 식당이나 매점 등 임대 수입도 급감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터미널 운영 포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영암 공영 버스터미널의 경우 이용객 감소 등 적자로 이어지면서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했고 지난 9일부터 영암군이 직영체제로 전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송업계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전남 지역 시외, 시내, 농어촌 버스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8%인 1,12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 혈액 수급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 수혈이 필요하지만 혈액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헌혈 차량까지 부르며 물심양면으로 도운 지역민들 덕분에 한 차례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상황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에 사는 27살 오한별 씨. 이달 초 1살 어린 동생 A씨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26 꽃다운 나이에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 언제 어디서 출혈이 생길지 모르다 보니 주기적인 수혈이 절실한 상황인데 혈액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헌혈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 가장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혈소판이 보관 기간이 5일밖에 안 되고 게다가 고흥에는 헌혈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지인들조차도 순천까지 1시간을 더 가야 헌혈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고흥군청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별 씨 아버지의 직장에서 힘을 모아보자며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 단체로 헌혈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사실 헌혈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그래도 대신 헌혈증이라도 모아보자 생각에 게시판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후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직원들은 헌혈 차량을 불러 단체 헌혈을 했고 직장과 가족, 병원으로 헌혈증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별 씨 동생은 다행히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대로만 꾸준히 혈액이 모이면 치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별 씨에게 가슴 철렁할 소식이 다시 들렸습니다. 동생이 며칠 전 폐출혈 의심 소견을 받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현재 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지정 헌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지인들의 도움은 이미 받은 상황. 한별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이리저리 수소문해봤지만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막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지정헌혈 구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옆에 있어줄 수도 없고. 근데 순천에 헌혈의 집은 전부 예약이 찼다 그러고 이제 큰 병원에서는 헌혈해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병원에 전화를 돌렸더니 순천에 있는 병원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더 이상 헌혈자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한창 미래를 꿈꾸고 준비할 나이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26 청년. 한별 씨 동생에게는 두 번째 고비를 넘길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지정헌혈을 해주시면 필요한 만큼 쓰이고 이제 나머지 환자분들에게 돌아가는데 동생이 있는 병원이 암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지정헌혈 많이 해주시면 저희 동생 말고도 또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역 농어민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시장도 침체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는 고수온으로 인해 완도 전복의 피해도 발생해 LG 헬로비전이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여느 때보다 심한 더위에 바닷물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복이 자랄 수 있는 적정 온도인 최대 22도씨의 수온을 넘어서면서 일부 지역에서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 시장이 둔화된 상황에 전복 폐사까지 이어지면서 어민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까지 바닷물 온도가 평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식장에 있는 전복의 폐사율이 증가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소비도 위축돼 있었고 그리고 고수온 때문에 폐사도 높았기 때문에 뭐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약간 수온이 떨어져서 큰 고비는 넘겼다라고 하지만은 이미
그 고수원 때 폐사가 많았기 때문에 어가들께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대표 상품인 전복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됩니다. 전복을 시작으로 무안 고구마와 강원 황태 등 지역별 대표 특산품 판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전복 손질법이나 요리법 등 전복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오는 23일 11시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채널 25번을 통해 품질 좋은 지역 특산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수원 때문에 전복 어가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농수산물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기를 놓치면은 출하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전복을 많이 좀 드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은 어느 때보다 판로 확보가 절실한 상황. LG 헬로비전 추석맞이 팔도 특산물 대전은 9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급수선 건조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을 전용해 환수 조치 위기에 놓였던 진도군이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진도군은 국고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진도군은 가사도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급수선 예산을 여객선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앞서 진도군은 2016년 국비 지원이 확정된 도서개발 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27억 원을 급수선 건조비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차도선을 건조해 운영했습니다. 해경이 해상에서 음주 운항 선박을 적발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지난 18일 낮 2시 20분쯤 진도군 조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운항에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한 결과 선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4%로 확인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해경은 음주 운항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바닷물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침수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포시는 22일부터 24일까지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바닷물 수위가 최대 5m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해안 저지대 주정차 금지와 주택 침수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4.9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하고 재산 피해가 없도록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의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과 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교육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기자재 납품을 알선한 브로커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9천만 원, 업자 3명은 각각 징역 4년과 3년,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전남에 있는 학교 62곳에 영사용 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의 전동 안막 스크린을 설치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 남해 해저터널의 국도 계획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혜재 하영재 의원은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이 20년째 국도계획에서 제외됐다며 국토 균형 발전과 영호남 동서화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도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해 남해 동해안 U자형 국도 연결을 위한 마침표 사업이라며 이번 5차 국도 5개년 사업에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응 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1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여당 관계자와 연구진을 초청해 지방소멸 방지 전략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선 우선 국회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과 제도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